한 대도시에는 이웃의 2명의 가난한 아이들이 살았습니다. 카이와 게르다는 남매처럼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들이 지붕에서 서로 가서 장미 아래 벤치에 앉아 방문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따뜻한 계절에는 이곳에서 다양한 게임을 발명했고, 겨울에는 따뜻한 난로 옆에 앉아 할머니가 자주 하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그림책을 보고 있을 때 카이는 눈과 마음을 찌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여인인 눈의 여왕의 거울 파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소년의 행동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화를 내고 무례하고 잔인해졌습니다. 어느 날 카이는 터보건에 갔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게르다는 카이의 실종 사실을 알았을 때 오랫동안 울었다. 하지만 그녀는 카이가 살아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랫동안 거더는 숲과 들판을 걷다가 꽃에 묻힌 멋진 집을 발견했습니다. 안주인이 그녀에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큰 밀짚 모자를 쓴 늙고 오래된 마법사였습니다. 노파는 게르다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불쌍한 소녀를 홀리게 하여 영원히 함께 떠났습니다. 거더는 여행의 목적을 잊고 친절한 여주인의 멋진 정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연히 장미를 보고 카이를 기억하고 마법에서 깨어나면 길을 갔다. 도중에 거더는 크고 똑똑한 까마귀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 소녀에게 결혼을 앞둔 공주를 안다고 말했고, 그녀의 약혼자는 카이와 매우 흡사해 보였다. 까마귀는 게르다를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한 번 궁전에 들어서 거더는 미래의 왕자를 보았습니다. 불행히도 케이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소녀의 슬픈 이야기를 듣고 공주는 마부와 하인, 신발, 머프, 멋진 드레스와 함께 황금 마차를 그녀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거더는 길을 쳤다. 어두운 숲에서 반짝이는 마차는 즉시 강도의 눈을 사로잡았고 즉시 공격했습니다. 강도는 게르다 포로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거더를 강도의 성으로 데려가 라플란드의 숲비둘기와 술록이 들어있는 동물원을 자랑했습니다. 그녀의 포로 이야기를 듣고 강도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카이를 찾아 술록과 함께 가자. 술록은 그 소녀를 나이든 라플란드 여성에게 데려왔는데 그는 지친 소녀를 데우고 먹였습니다. 그녀는 눈의 여왕의 궁전 근처에 사는 친구 핀에게 말린 대구에 대한 몇 마디를 써서 소녀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게르다에게 카이의 나쁜 행동의 원인은 그의 마음과 눈을 치는 거울의 파편이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의 힘에 얼음이 녹지 않는다면 결코 갖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눈 여왕의 궁전으로 거더는 혼자 갔다. 아무도 감히 강력한 여인의 집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춥고 무서웠습니다. 성에서 자신을 발견한 거더는 그가 얼마나 춥고 황량하고 죽었는지 놀랐습니다. 곧 그녀는 완전히 파랗게 변하고 추위에 거의 검게 변한 카이를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구석에 앉아 빙원에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이 경우 그는 전 세계와 눈의 여왕의 선물로 새 스케이트 한 쌍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르다는 카이에게 달려가 그를 꽉 안고 울었다. 그녀는 뜨거운 눈물로 소년의 마음에 박힌 가시를 녹였다. 집어든 카이도 울기 시작했고 두 번째 조각이 눈물과 함께 그의 눈에서 흘러나왔다. 그들은 서로 만나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나 기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눈의 여왕이 돌아오기 전에 그들은 얼음 궁전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카이와 게르다는 마침내 눈의 여왕의 왕국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거더의 수색을 도운 모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피는 장미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일어난 모든 일은 곧 무거운 꿈처럼 잊혀졌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장난감 제작자 제퍼토가 살았습니다. 그는 수제나무 장난감을 파는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는 그의 작품을 좋아했습니다. 늙은 스승이 후회한 것은 아이가 없다는 것뿐이었다. 어느 날 숲속을 걷는 동안 제퍼토는 새 장난감에 대한 훌륭한 통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는 통나무를 가지고 작업장으로 가져왔습니다. 즉시 노인은 지체 없이 장난감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통나무에서 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퍼토는 그가 상상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장난감을 조각했고 잠시 후 목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제퍼토는 단순히 너무 늙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상한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계속 일했습니다. 먼저 그는 인형의 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팔과 다리가 나타났습니다. 제퍼토는 인형을 완성하고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다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페토는 얼어붙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방에는 나무 인형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일을 계속했다. 그리고 갑자기 인형이 의자에서 뛰어올랐다. 제페토는 말이 없었다. 인형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그녀에게 이름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피노키오라고 지었습니다. 제이페토와 피노키오는 함께 즐겁게 살았습니다. 아들을 학교에 보낼 때입니다. 제퍼토는 가난하게 살았고 피노키오를 위한 학용품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재킷을 팔기로 결심하고 그 돈을 소년에게 주었다. 피노키오는 그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학교에 갔다. 갑자기 그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소년은 앞으로 꽉 조이고 그 앞에서 거대한 세계 텐트를 보았다. 서커스였다. 광대가 입구 앞에 서서 방문객들을 짖었다. 피노키오는 안에 있는 것에 매우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대는 소년이 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피노키오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광대에게 주었다.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소년은 무대에서 인형들이 얼마나 재미있는 공연을 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동시에 서커스의 주인은 피노키오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인형을 보고 매우 기뻐했고 피노키오를 그의 공연에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쇼가 끝나자마자 서커스 주인이 소년을 붙잡아 새장에 넣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은 것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갑자기 요정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피노키오가 그의 행위를 크게 후회하는 것을 보고 그를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정은 주문을 걸었고 피노키오는 돈을 손에 들고 거리에 있었다. 그는 다시 학교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피노키오는 눈먼 고양이와 교활한 여우를 만났습니다. 그 소년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고양이와 여우는 그것을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이 돈이 학용품에 충분하지 않으며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들은 마법의 분야에 돈을 심어야 합니다. 돈나무는 땅에서 자라야 넉넉한 금전적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순진한 피노키오는 사기꾼을 믿고 돈을 주었다. 소년이 돈 없이 홀로 남겨졌을 때 요정이 다시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피노키오는 요정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미 학용품을 샀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자마자 코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많이 할수록 코가 길어졌습니다. 그는 매우 무서워서 요정에게 진실을 전했습니다. 동시에 소년의 코는 정상 크기로 줄어들었다. 요정은 피노키오가 속일 때마다 코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소년은 돈을 손에 들고 학교에 가는 길에 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서커스의 주인이 피노키오로 가는 길을 막았다. 그는 그 소년이 탈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몹시 화가 나서 그를 우리에 다시 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피노키오는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피노키오는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익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소년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이미 해안으로 헤엄치고 있을 때 거대한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동시에 땅에서 아들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늙은 제이페토는 물에서 찾기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어부 친구에게 작은 배를 빌려 헤엄쳐 보았습니다. 갑자기 격렬한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배는 타도에 대처하지 못하고 추락했습니다. 노인은 수영을 할 수 없어 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피노키오를 삼킨 거대한 물고기가 제페토를 삼켰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즉시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보고 피노키오는 매우 기뻤다. 그는 순종하지 않은 것이 매우 미안했고 그 순간부터 아버지가 말한 대로 항상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노키오가 정말 미안하다는 것을 알고 요정은 그들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소년과 노인을 해방시켜 해안으로 데려갔습니다. 피노키오는 매우 똑똑하고 순종적인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마치고 워크숍에서 아버지를 도왔습니다.